이렇게 이제 뭐 위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아래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달아서 이렇게 또 하고 벽에 붙인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어요. 기둥에 이렇게 달은 것도 있고 붙이고 그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굉장히 파격적인 전시 그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사진집 표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표지 사진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첫 시작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릭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주를 찍은 거 아닙니까? 우주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서 찍을 수 있는 아주 높은 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 굳이 이런 사진을 썼을까요? 기운이 나.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딱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게 읽힙니다. 빛이 이렇게 새벽에 빛이 막 떠오르는 태양이 이렇게 일출하는 모습을 딱 찍었죠. 딱 찍었는데 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이걸 딱 적어놨어요. And God said라고 Let there be light라고 딱 적어놨어요. 이게 구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창세기까지 갖고 와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게 좀 정말 인류의 태초의 인류의 뭐부터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죠. 정말 The Family of Man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여기 이제 에드워드 스타이겐입니다. 에드워드 스타이겐이 이제 인트로덕션 썼습니다. 딱 쓰고 뭐 여기 전시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참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 서평을 칼 샌드버그 썼습니다. 유명한 뭐 시인이죠. 뭐 풀리처상도 받고. 근데 사진전인데 칼 샌드버그가 서평을 받겠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전을 뛰어넘는 뭔가 큰 메시지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인트로덕션은 이제 사진가가 적은 거죠. 그런 좀 차이가 또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도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런 맥락 속에 보니까 이분지 태초 인간은 이렇게 누드로 어린아이의 누드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누워서 사고 있는 모습을 느껴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미국 중심의 사회가 기독교적인 사행가를 또 느끼게 해주죠. 그 다음 이제 딱 본격적인 이제 전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 이겁니다. 몰리학의 이야기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이 뭐로 시작되고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연인. 그렇게 시작을 잡았어요. 그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랑이라는 걸 던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50년대의 사람들이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데요. 원래 이 사진은 이 사진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트리밍 해버렸어요. 트리밍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드워드 스타이긴의 독재자였는지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외국 사진가들한테 연락해서 외국 사진가들, 유명 사진가들한테 사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진예술에 실을 때 그 유명 사진가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거 내 사진을 크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진 위에 글자 올리지 마라.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 호의 글로벌 사진가에 이제 신디 셔먼을 했는데 이걸 시원하게 한 장을 쫙 옆에 깔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편집했을까요? 네. 사진이 그걸 못 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진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이 사진으로 쫙 깔아서 하려고 했는데 쫙 깔면 트리밍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조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리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그 일종의 아이콘처럼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요 이미지를. 예. 이것도 연인의 이미지로 찍었죠. 지하철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에른스트 하스 매그넘 작가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았다는 거죠. 로베르 도아노 여기 대표작이죠. 이런 식으로 연인들의 사랑이 점점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블랙으로 조그만하게 표현했어요. 이거 50년대까지만 해도 요즘은 이제 사진 작가들이 실제 섹스 장면까지도 리얼하게 표현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좀 그런 게 좀 어려운 시기의 사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섹스 장면을 조그만하게 하고 이게 배경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상상하게. 예. 뭐 좀 깜찍하죠. 이렇게 웨인 밀러 사진가가 찍은 작품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 좀 뻔한 스토리예요. 예. 결혼식이 나옵니다. 결혼식을 하고 이제 애를 해야 되니까 맞벌이 해놓으면 안 돼. 이건 베네르 비숍, 매그넘 작가입니다. 예, 베네르 비숍. 일본 작업 많이 했어요. 예, 일본 작업 많이 했고 한국 전쟁 때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작업을 많이 했어요. 베네르 비숍이 와서. 일본의 결혼식이잖아요. 예. 여성은 정통 복장을 입었는데 남성은 또 서양 복장으로 이렇게 입었네요. 로버트 카파도 참여했습니다. 로버트 카파 참여했고 이게 이제 결혼식하고 뭐 이렇게 동네 이렇게 뭐 축제처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결혼식하기 전인지 이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해 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꽃을 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결혼식의 한 장면이죠, 그죠? 예. 각각. 근데 이 사진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작품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그네를 타는 장면을 딱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까르띠에 브레송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 사진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편집을 처음에 못 모르고 다 참여했는데 보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크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작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자아의식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런 전식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사진이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이런 데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엘렌 오리지 찍은 사진입니다. 매그넘 작가죠. 아직 살아계십니다.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다는 그런 전개죠. 예, 여기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앙증맞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토리 자체가 풍부해요. 이때 사진들은 내레티브가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조지 로저, 매그넘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이고 인간의 건강미를 지닌 아프리카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조지 로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나치에 의해서 엄청나게 학살된 유대인의 모습을 찍었어요. 막 찍다가 자기의 그 잔악성, 잔인성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이 학살된 시체를 찍을 때 자기는 그 나치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찍었지만, 막 찍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아름답게 하려고 막 자기 노력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하면서 결국 아프리카에 대해서 훨씬 더 문명화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백인들이 이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과연 문명화된 게 뭐냐? 과연 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느냐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아프리카로 갑니다. 조지 로저가. 거기 가서 찍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임신한 녀석. 그 조지 로저는 이 흑인의 이제 건강성, 인간의 건강한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 옷도 안 입고 이 미천한 이렇게 바라보는 분은 그런 관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조지 로저는 그런 입장에 찍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학살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임신한 여성이 있고, 여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드디어 출산을. 이것도 정말 사실적으로 잘 찍은 작품이네, 그죠? 이렇게 아이가 탄생합니다. 태어났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다 대충 상상이 가죠. 요즘 사진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뻔한 스토리. 예. 참, 예. 당연히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여야 됩니다. 백인이든 흑인할 거 없이. 예. 요즘은 엄마 젖을 안 먹이고 젖소 많이 먹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엄마 젖을 먹여야 된다.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성장, 이걸 쫙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LA 어리 작품입니다. 예,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찍었죠. 너무 아름다운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비드 세이머도 매그넘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매그넘 창립자들도 다 참여했어요. 인간가족전에. 이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여성이 있고, 아마 정쟁 고아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고아를 찍은 작품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찍은 작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사진,
아이가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점핑하고 뭐 짱구 치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에드워드 스타인. 에드워드 스타인이 총기획한 전시인데 자기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영화에서 감독이 잠시 출연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가족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노동, 유희, 생로병사, 결혼과 가정의 구성 등과 같은 보편적인 인간사의 장면을 정시 관람의 동선으로부터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재인식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터너는 이처럼 인간의 보편성의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마주하는 과정에 대해 미국이라는 이미지 프레임 속에 관객을 끌어들이고 스스로를 자유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프레임은 서구 근대성에 내재하는 서구 중심의 주체성과 시각성을 미국 중심으로 재맥락한 프레임에 가까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미국 농가 가족 사진을 함께 설치한 전시 비유의 시각적 의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가족 사진은 정근대적인 농업 시스템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논밭에 서 있는 모습으로 찍혀져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 가족은 허름한 실내에서 촬영된 모습이 찍혔고 일부 다처제의 아프리카 가족은 대부분 나치의 모습으로 전시되었다. 반면 미국의 백인 가족 사진은 선조의 초상을 배경으로 정갈한 거실에서 3대가 함께 촬영된 모습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 광경은 특정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시각적 의미를 품고 있는 이미지다 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알몸의 아프리카인은 원시와 야만이란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정의하는 시선의 의미가 내면에 내재하고, 일본인 가족 사진은 아시아인을 정근대적이고 이국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품고 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흐름한 공간 속에서 다수의 자녀와 함께 지킨 이탈리아인의 가족 사진 역시 문제 많은 소수자로서 이탈리아 이민자를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시각적 의미가 각인된 사진이다. 대조적으로 미국 중산층 백인 가족 사진은 청교도적인 검소함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의 배경으로 정통과 역사를 지키는 친근한 표정의 인물들로 재현된 이미지다. 결국 미국 사회 및 미국 중심 자유주의 세계의 주체성과 인종, 민족 간의 계층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전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부분들을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간가족제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리시켜서 어느 부분만 잘라서 할 때는 전시 기획자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도 해석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로 찍은 게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나름의 그 나라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있고 정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미개하다라고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도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구성체라는 걸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거 이제 미국의 가족을 꾸민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세계의 다양한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비교해서 우등과 열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보다 뭐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 이거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예, 독일의 사진작가 아우스잔드의 작품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대한 편집 의도에 따라서 사진들을 편집한 거죠. 예, 전부 다 다양한 노동자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아프리카인들이죠. 예, 머리에 다 이렇게 이고, 이 사진을 보면은 노동하는 인간의 고귀함이 느껴지지 미개한 문화, 미개한 나라의 국민이 이렇게 느껴지진 않죠, 그죠? 조지 로저 찍은 사진입니다. 일렬로 쫙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장대하게라고 존엄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죠. 예. 그 노동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노동의 결과물, 생산물을 먹고 휴식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으로 찍은 겁니다. 예, 음식을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로버트 카파의 작품입니다. 예, 그렇게 구성을 했고, 먹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죠. 이렇게 신나게. 예. 다양하게 막 모여서 먹고 그래서 요즘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참 괴로운데 맥주도 마시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예. 그리고 일어나서 춤추고 놀고. 그게 우리가 그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일을 한 만큼 1년간 양식으로 혜택을 받고 먹고 그죠. 먹는 것도 참 즐거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놀고 음악도 즐기고 예술도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맨날 사람이 노동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 평화로운 광경을 보세요. 너무 평화롭지 않나요? 예. 이 에드워드 웨스턴 작품입니다. 에드워드 웨스턴. F64 기억나시죠? F64의 대표적인 작가. 예. 그 에드워드 웨스턴도 이런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자기의 대표 작품 있죠. 그런 대표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별로 대표적이 아닌 작품을 이런 공모나 이런 기획전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작가들이 철저하게 자기 작품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작품의 스타일 벗어난 작품을 이런 그룹전에 내고 이런 거는 작가로서 자기 스타일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생로병사, 죽음입니다. 예. 여기에 한국 사진이 딱 있습니다. 한국 사진. 한국 사진가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한국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인간의 그 고민, 연민 그런 이미지 생각하는 마그레 버크화이트 라이프지 표지 사진 찍었던 작가죠. 그런 사진들. 전후에 한국 전쟁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전쟁. 전후회를 느끼게 해주는 사진입니다. 종교적인 거로 들어가 있고 제 사진은 마그레 버크화이트가 찍었어요. 한국입니다. 마그레 버크화이트가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왔어요. 사진 찍었죠. 네, 마그레 버크화이트.
그리고 분쟁, 노동에 대한 이야기로 담았어. 사회적 갈등. 근데 이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한국인 아니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 아니면 라이프지 기자였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이제 50년대에도 이미 약간 이런 노동적인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다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다시 아이들. 예. 처음에 이제 사랑의 결과물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 성장을 쭉 보여줬잖아요. 다시 마지막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이들이죠. 이렇게 아장아장 놀고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간 가족전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느끼게 하죠. 이게 이제 어두운 뭐 그늘 같은데 터널 같은 걸 막 빠져나와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를 지켰는데 유진 스미스 작품입니다. 보통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유진 스미스. 이미 돌아가셔서 모르겠는데 유진 스미스가 참여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참여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사진을 당신껏 수줍게 하니까 참여하지 않았을까? 안 했으면 안 했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진 스미스의 자녀입니다. 유진 스미스가 큰 병을 앓고 이제 깨어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죠. 아이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 이 사진이 이것도 이제 그 정말 아이들이 발걸음이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찍은 사진. 이게 막 물보라가 막 치는 걸 찍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천지창게 보여준 사진으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게 그 인간가족전에 나왔던 작품들 사진집 위주로 제가 쭉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사진의 이제 일부만 보면은 자칫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작가의 전시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간가족전은 조금 반대를 좀 펴고 싶어요. 인간가족전은 1950년대 미국 주류사의 주체성과 타자성의 개념이 투사된 미국의 이미지이자 그러한 관념이 확장된 세계의 이미지였다. 분명히 이제 미국 중심의 신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서 이 자유 진영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국의 신념을 강조했지만 미국 위의 나라를 열등한 민족, 열등한 국민으로 바라본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를 또 함께 인류애로 같이 우리 자유진영으로 발전해야 나갈 사람들로 같이 보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 차별을 그렇게 두고서 했던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공산 진영 쪽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자유 진영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방향을 공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차별을 두고자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인간가족주는 냉전 시대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폭넓게 전개되었던 시각 문화의 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적 훈육 체계를 엿보는 사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이래야 돼. 인간의 사랑은 이성 간에만 해야 돼. 왜 동성 간에 사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왜 또 꼭 결혼해야지만이 그 인간의 사랑 꼭 결혼을 전제를 한 사랑만이 용인된다. 지금도 그렇지 않죠. 그리고 꼭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아야 돼. 꼭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50년대라는 그 시대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봐야 되지. 지금의 우리의 시대 정신이나 지금의 어떤
생각으로 그 시대를 이렇게 딱 단죄하는 거, 재단하는 거는 굉장히 또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게 봅니다. 글로 전시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처럼 당대 사진의 문화적 활용은 이미지의 다양성이 넘쳐나면서도 특정한 주체성의 시각이 강조되었으며 예술 분야는 물론 각종 출판 매체를 통해 미국 주류의 관점을 확산시키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예, 일부 뭐 타당성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또 붙여서 그 에드워드 스타이겐이라는 모마의 사진 디렉터, 모마의 사진 디렉터 자체가 굉장한 문화적 권력입니다. 그 에드워드 스타이겐이 절대적인 편집권으로 전시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다소 묵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보다는 전체적인 기획 의도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작가의 입장에 봐서는 나는 절대 이런 의도가 아닌데 저 전체의 맥락 속에서 내 사진이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작가의 사진을 크게 작게 절대적인 권력으로 전시 구성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작가들이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거대한 주제에 개개의 사진가들이 이제 복속되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난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퍼블릭한 관점, 공적인 관점의 철저히 인간 가족전이었고, 그런 데에 멋모르고 사진가들이 막 참여했다가 그 전시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사진가들이 이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진가의 프라이빗한 관점, 개인적인 시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앙리카이트 브레송으로 대표되는 근대사진, 인간 가족전으로 대표되는 근대사진의 백미는 인간을 기본 선하게 봤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로브르 프랭크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그 역사에는 그런 그 정반합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에서도 보면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또 이게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한국사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 앞선 아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극복해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보면은 무조건 과거를 다 부정할 과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